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감정 청소입니다. 부제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울적해지는 당신을 위한 멘탈 처방전입니다. 저자는 지멘지 준코, 출판사는 다산 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멘지 준코, 스포츠 의학 박사이자 일본 최고의 멘탈 테라피스트. 저자는 몸과 마음의 치유, 건강을 테마로 한 테라피스트와 지도 육성 외에 기업이나 병원, 스포츠 클럽과 협업을 실시해왔다. 최근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증 개선 방지를 위한 멘탈 테라피 보급에 힘쓰고 있다. 만약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울적해져 있더라도 이 다음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울적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긴 레이스라고 생각하면 눈앞의 실패나 성공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도움이 되는 습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울적한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있으면 좀처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인생을 내가 주인공인 영화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관객의 입장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무던하게 그려낸 영화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지루하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누가 뭐라 해도 인생은 다양한 드라마가 있어야 즐거운 법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울적해졌을 때도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울적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어도 가장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울적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고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울적한 이유나 막연한 두려움, 고민에서 벗어나 가장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말이지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생각하기보다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는 편이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된 걸까요?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요? 어린 시절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해맑게 뛰어놀며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요? 당신은 어린 시절 무엇을 하며 놀았나요? 무엇을 할 때 가장 두근거렸나요? 즐거운 일, 좋아하는 일을 생각만 해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도파민은 중추 신경계에서 활동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뇌 전두엽 안에 위치하여 쾌감 등을 생성하는 보수계라고 불리는 신경회로와 깊이 관련이 있으며 무언가를 할 의욕이나 학습 등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수계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노래방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점입니다. 노래에 감정이 이입되어 도파민을 배출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동일하게 뇌 안에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기쁘다, 즐겁다는 감정은 뇌가 가장 좋아하는 포상입니다. 무언가 자신에게 포상을 하자라는 행동은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노래방이나 미식을 즐기는 일 외에 예를 들어 반려견과 놀기, 쇼핑, 모형 비행기 날리기, 독서, 여행 등 사람마다 좋아하는 일이 다르기 마련이죠. 우선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미야자마 게냐 선생님의 멘탈 테라피는
고민을 들어주는 카운셀링과는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서 오늘 이곳에 오셨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즉, 고민 상담이 아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미래지향적인 문제 해결법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자신이 일으킨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나간 일에 괴로워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구체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고민의 악순환에 빠진 사람도 앞으로의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전환되게 됩니다. 마음의 부조화로 고민하는 사람, 치유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사고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사로잡힌 채 과거의 인간관계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부터 해방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눈을 떴다면 일단 밖으로 나간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잠들지 못했던 아침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휴일 아침이라면 다시 잠을 청하나요? 졸리지만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이라면 꾸물꾸물 일어나겠죠? 울적해져 있을 때는 잠을 자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때때로 눈이 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을 자는 건지 못 자는 건지 구분조차 할 수 없어 머리가 띵한 상태.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아침 공기 속에서 마음껏 기지개를 켜보세요. 아침은 프라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프라나란 산스크리트어로 호흡이나 숨결을 의미하며 인도 철학에서는 우주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이나 동물, 산이나 강, 식물이나 동물 등 삼라만상에 존재하며 우리들의 심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프리나를 마음껏 심호흡해 보세요. 또한 아침의 햇볕은 체내 시계를 조절합니다. 생물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에 갖춰져 있다고 여겨지며 하루 주기로 생활 리듬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체내 시계 혹은 생물 시계라고 부릅니다. 체내 시계 덕분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매일 비슷한 시각에 자고 비슷한 시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체내 시계가 불규칙한 생활이나 정신적인 고민을 안게 되면 수면 리듬이 무너지게 됩니다. 당연히 울적해져 있을 때는 수면 리듬이 쉽게 무너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도 아침 햇볕을 쬐면 체내 시계가 다시 조절되어 신체가 자연스럽게 각성되게 됩니다. 또한 아침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볼까? 이런 기분이 들게 됩니다. 이는 눈에 들어온 아침 햇볕이 자극제가 되어 세로토닌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로 인간의 심신 안정 및 마음의 평안을 가져와 정신적인 면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이렇듯 밖으로 나가 심호흡을 하고 빛을 쬐어 신체를 각성시키면 울적해진 기분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잠들지 못했던 아침에도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부디 밖으로 나가보세요. 잠들지 못했던 다음날 점심쯤 살짝 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이 쏟아져서 푹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수면을 요구합니다. 잠들지 못한다고 해서
계속 잠을 못 자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어딘가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체내 시계를 유지하기 위해 잠들지 못했던 다음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일어나 밖으로 나가 아침 햇볕을 쬐어보세요.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는 각각의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다양한 치유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관점이 아니더라도 나무를 만지면 이 나무는 몇 년 동안 살아온 것일까? 이 상처는 왜 생긴 것일까? 이 나무가 심어져 있을 당시의 주변에는 어떤 풍경이었을까? 이런 상상을 잠시 펼치며 사소한 일에 조급해하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무도 살아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만져보면 그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울적해져 있을 때는 아침에 나무를 만지며 나무의 에너지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나요?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 먹는 경우를 비롯해 늦잠으로 아침밥을 굶게 되었을 때도 바나나를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울증 증상은 앞서 언급했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울해지는 메커니즘과 깊은 연관이 있는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제1장에서도 이야기했듯 쾌락을 담당하는 도파민이나 기력과 의욕, 분노와 불안 등의 감정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짜증이 나고 패닉에 빠지기 쉬운 등 심신이 불안정해집니다. 햇볕을 쬐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거나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세로토닌 분비가 부족해집니다. 이처럼 정신 안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의 재료가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트립토판을 함유한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서 마그네슘, 비타민 B6 등 세로토닌을 합성할 때 필요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을 포함한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트립토판을 함유한 음식들입니다. 돼지고기를 비롯한 고기류, 가다랑어, 참치 같은 붉은 생선, 바나나, 대두, 우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을 함유한 음식입니다. 바나나, 견과류, 말린 과일, 이러한 것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로 내가 지쳐있을 때나 울적할 때는 뿌띠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뿌띠 명상은 눈을 감고 호흡에 의식을 집중시켜 사고를 차단하는 무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익숙해지면 일상의 부산함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보통의 명상은 우선 호흡이 의식을 향하게 하거나 문자나 단어를 뜻하는 만트라를 외우게 합니다. 만트라는 밀교에서 말하는 진원, 다른 종교에서는 제사나 주문 등으로 불립니다. 뿌띠 명상은 이러한 만트라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복식 호흡의 의식을 집중하게 됩니다. 아래는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뿌띠 명상법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습니다. 다리를 어깨의 너비만큼 벌려주세요. 가볍게 눈을 감고 양손은 무릎 위에 올립니다. 허리를 천천히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우선 배에 힘을 주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습니다. 입으로 후 하고 소리를 내며 내뱉습니다. 숨을 내쉬고 나면
이번에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뱉은 만큼 보충한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다시 한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뱃속의 공기를 전부 내뱉는다는 느낌으로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쉬고 나면 다시 코로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천천히 입으로 내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호흡을 반복합니다. 자신의 호흡에 의식을 집중시켜 몸속의 노폐물을 내뱉고 깨끗한 산소를 몸속에 충분히 들이마신다는 기분으로 실시합니다. 15분 정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뿌띠 명상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잡아주고 자율신경을 조절합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몸과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한밤중에 깼다면 일어나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50대 중반의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한밤중에 눈이 떠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쯤 되면 눈이 떠지고 좀처럼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멍하니 TV를 잠이 올 때까지 보곤 했지만 TV만 보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왕 눈이 떠진 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시차로 낮과 밤이 바뀌거나 업무 특성상 이틀 정도 자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도 잠이 오면 자면 된다는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눈이 떠지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바빠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즐겁게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눈이 떠진 상황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확실히 잠을 자는 편이 몸에 좋지만 사람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지간한 증상이 아니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오는 타이밍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밤중에 눈이 떠져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불 속에서 몸부림치거나 수면 유도제 등을 억지로 복용하지 말고 과감히 일어나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이것도 잠이 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름다운 배경 상상하기. 이불 속에 들어가 잠자기 전에 아름다운 배경이나 행복한 광경을 상상하는 것이 상상 이면법입니다. 상상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아름답고 행복한 기분이 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잠들지 못할 때 떠올리는 상상 인면은 우주입니다. 눈을 감고 거대한 천공에 사로잡힌 듯한 이미지를 그립니다. 아름다운 별이 빛나는 크고 넓은 우주를 떠올리면 생각이나 고민이 아주 작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꿈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미지를 주로 지배하는 곳은 우뇌입니다. 알파파 음악이 나오는 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좌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상하기를 통해서 우뇌를 자극하면 좌뇌를 쉬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상상하기는 과민해져 있는 신경에 휴식을 주고 뇌를 알팔파 상태로 쉽게 이끌어 잠을 유도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신경이 흥분되고 예민해진 상태로 잠들려고 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행복한 풍경을 상상하며 마음을 안정된 상태로 바꾸어 잠들 수 있도록 해보세요. 평소에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느낄 때는 큰 소리를 내며 스트레스를 발산시켜 보세요. 당신은 언제 큰 소리를 내나요? 야구나 축구 등의 스포츠를 관전하며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나 팀이 질 것 같을 때
혹은 멋지게 승리를 장식할 때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지 않나요? 스포츠 관전의 묘미 중 하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스포츠 관전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즐겁게 큰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큰 소리로 노래하는 방법도 스트레스를 발산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래방에서 큰 목소리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뇌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울적했던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또한 단전으로부터 큰 소리를 내고 복식 호흡으로 노래하는 것은 체내 산소량을 증가시킵니다. 큰 소리를 내면 횡격막의 상하 운동을 촉진시켜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울적해질 것만 같을 때 간단한 훈련으로 울적함을 알아내고 회피하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오른쪽 주머니에 클립 100개를 넣어둔 다음 하루 동안 평소처럼 생활을 합니다. 울적해질 것 같은 순간이 오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클립을 한 개씩 왼쪽 주머니로 옮깁니다. 하루를 마치고 밤이 되면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클립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즉, 클립의 개수는 하루 동안 울적해진 횟수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클립의 수를 세어보는 것으로 울적한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알려진 훈련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클립의 개수를 셀 때 왼쪽 주머니에 있는 클립이 점차 줄어든다면 울적한 횟수도 감소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방법을 심리학계에서는 혐오 동기부여라고 부릅니다. 벌과 연동시켜 좋아하지 않는 반응을 지어가는 사고방식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울적해지기 쉬운 성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이에 문장을 쓰는 행동은 뇌의 다양한 부분에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그리고 문장을 조합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용을 손으로 실제 쓰는 행위는 각각 좌우의 뇌와 신체 각 부위로 움직임의 명령을 내리는 뇌 속의 피질 운동 영역 등 많은 부위가 관련된 고도의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행동은 뇌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킵니다. 게다가 쓰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종이 위에 생각을 쓰면서 한 발짝 떨어진 시점에서 보면 머리로 하는 생각만으로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쓰는 행동은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울적할 때 드는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써보세요. 이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울적할 때 자신을 건강하게 되돌 수 있는 사고 회로가 완성됩니다. 울적한 이유를 문장으로 쓴 다음 읽어보면 다시 생각해보니까 별일 아니네. 나는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번 일은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입장을 분석하게 됩니다. 또한 이 방법을 통해 스스로 납득하거나 기분이 전환되는 등 해결 방향이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울적한 이유 외에도 신경 쓰이는 일, 생각을 해야만 하는 일 등을 종이에 써서 벽이나 책상에 붙여두면 볼 때마다 머릿속에 문제점이 새겨져서 지하철 안에서나 욕조에 들어있을 때 이런 찰나의 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고를 일단 머리 밖으로 꺼내서 보내는 것은 다양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울적할 때 울적한 이유를 써서 정리하는 것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